자,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아마 이제 예상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대통령실의 직원들이 그러면 수백 명이다. 이러면 긴급하게 경찰 특공대 또는 저 요원들이 지금 바깥에 한 1,700명 정도 대기가 되어 있었으면 불러들여서 한 사람 한 사람 현장에서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원칙적으로 그런데 아마도 공수처에서 지금까지 긴급 체포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네, 예.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그들의 내막을 뭐 제가 다 캐치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분들에서 체크해 본 걸로는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차곡차곡 설명하면서 그 어떤 위험 요인, 방어 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비서실이나 이런 데서 소위 일반 행정관들 3급부터 5급 뭐 이 정도 행정관들을 긴급하게 많이 불렀을 것으로 보여지고 문 앞에서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 자기들 유리한 대로 들여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그 직원들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누웠을 것이다. 경호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트랙들이 경찰 트랙이 있고 특채 트랙이 있고 공채 트랙이 있고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친정들과의 관계도 있고 물밑 협상도 있고 다 아는 사람 지간에 서로 교신한 내용들이 있어서 함부로 무력으로 막는다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그런데 일반 직원들이 와서 현관 앞에 즉 3라인 마지노선에 들어 누웠다라고 한다면 공수처 입장에서 제가 알기로 지금 이게 보도 나왔는지 모르지만 서울청에 4개 기동대에서 그 수사관들을 정예 수사관들을 파견받아서 나간 거거든요. 120여 명 정도가. 근데 그들이 물리적으로 이분들을 제끼다 보면 이제 일반 직원에 대한 어떤 그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경호처 직원 같으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설득의 여지가 쉬울 수 있는데 근데 일반 직원에 대해서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아마 공수처가 막힌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까지 바깥에 저희들이 역전용사를 통해서 이제 전해드렸던 것이 땡땡땡 비서관이 네. 자, 김건희의 지시를 받고 유튜브들에게 연락해서 전국에서 돈을 주더라도 다 모아라 라고 했다는 얘기 네.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김건희가 경호처 통제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의공들이죠. 네. 임명직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아예 거기에서 인허 장막을 치고 절대로 체포가 불가하다라고 강력하게 저항을 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거 추정한 거는 윤석열 씨가 자기 발로 나온다 그러면 마지막 수순이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추정을 했습니다. 뭐냐면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를 불렀을 겁니다. 본인 발로 나오자 한다면 또는 그걸 대표해서 윤상현 의원이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전두환 씨도 30년 전에 자기 발로 나올 때 최측근들과 마지막 협의를 하고 어떻게 뭐 당부한다 말이 있었겠죠. 만약에 윤석열이 자기 발로 나온다 그러면 당의 최고 핵심들하고 해서 내가 들어갔을 때 최후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부탁한다 하는 절차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시간 정도는 여유를 주고 이제 공수처에서 어떤 마지막 그래도 뭐 수갑을 채운다든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최대한 설득해서 잘 나오는 모습을 상정하고 갔을 것인데 지금 아직 그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이런 사람을 불렀다는 얘기가 없는 걸로 보면 자기 발로 나온다. 이거는 예측하기 좀 어려웠을 거고요. 거꾸로 제가 윤상현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상 굉장히 이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판단이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에다가는 강력한 말을 썼지만 안에 들어가서는 이건 끝까지 이렇게 계속 버티기 어렵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가능성은 꽤 높다고 보여져요. 자,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공수처가 일반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걸 그대로 두고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현행범으로 다 체포할 수도 있고 오히려 몇 사람만 이렇게 체포하면 되는데 지금 공수처에 대한 비판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게 첫 번째. 네. 두 번째 국민들한테 약속한 게 오늘은 어떤 식으로든 체포 마무리하겠다고 했던 것. 네. 그렇게 하면서 어제 오늘 차곡차곡 준비를 했는데 실제 실행을 하지 못한다 이러면 오동훈 공수처장이 안 그래도 갈짓자 행보 때문에 엄청나게 비판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네네. 자, 역시나 지금 이것 하나도 제대로 처리 못한다. 이러면 자, 경제적 손실 또 정치적인 지금 불안감 이런 것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네, 이 대목에서 그 공수처가 진짜 물러났다. 지금 이제 중지라고 나온 걸 보면 물러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방어하는 측도 노하우가 생겼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하니까 이자들이 우리를 못 막는구나 하면서 더욱 건방지게 더욱 오만하게 인해 장막을 다음번에는 어떻게 두껍게 쳐야 되겠다가 나올 것이고 이 대목에서 강력하게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비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이 막는다고 했던 것은
체포영장은 아닐 거예요. 체포영장은 법상 막을 권한이 없어요, 분명히. 그러면 그들이 마지막으로 막는다는 게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소위 이제 그 국방상의 1급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의 그 장이 허락해야만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시설의 장은 대통령이에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권한대행 체제로 했으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걸 허락할 수 있거든요. 허락을 안 한 거예요. 명령을 안 한 거예요. 박종준 씨한테. 그러다 보니까 박종준 씨가 물론 판사가 110조,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달았지만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게 불법적인 거다라고 하면서 그걸 빌미로 그걸 기화로 내세워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정도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경제 안정 그다음에 사회질서의 조속한 회복 이런 것들을 본인이 내세웠다면 본인이 박종준 씨한테 그거에 대해서 정상적 집행에 대해서 허락한다라고 지시를 했어야 되는 거죠. 자, 속되게 표현하면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다 집행하는 수사기관도 네네. 이 모양 이 꼴, 최상목이 권한 대행으로서 하는 것도 무슨 꼴이 이런 꼴이야. 전부 형사법적 처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공범의식이 있고 다 이판사판이 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주 비유적으로 농담드리면 똥 싸놓고 뭉개고 거기다가 똥바가지로 갖다 똥을 계속 퍼붓고 있는 꼴이죠. 자기들끼리. 야, 이런 수준으로 지금 국가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정말로 최고위층에서 중요한 정책적 결정을 하는 자들이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앞뒤 가리지도 못하고 상황 판단도 하지 못하면서 그냥 체포하러 들어갔다가 철수해버렸다. 바깥에 기다리던 사람은 야, 이거 뭐냐.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왜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 정말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요. 대한민국 이대로 끝이다. 참 어이가 없다. 쇼하느냐. 그리고 다 차린 밥상도 못 먹네 양보영님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라 공수처 인간들도 똑같다 선아님 주셨고 김원경님께서는 야 이것은 공수처장의 사전계획에 우리가 말렸다. 장영건님 똥이 온통 처발렸다. 공수처 진짜 실망이네요. 이게 무슨 국가를 운영한 사람이냐. 조혜랑님 이렇게 주셨습니다. 공조본 당장 꺼져라. 동희님 그리고 거지 같다라는 말씀도 있고 대한민국 왜 이러느냐. 경찰이 하게 해야지. 그리고 이놈들 모두 국민 세금 정말로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최상목 당장 탄핵하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도 있고요. 자 이거 지금 어떻게 이제 정리해 가야 됩니까? 자 지금 오늘 이제 당장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네. 철수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철수한다면 예. 정말 저는 큰일 났다고 봅니다. 예. 실제 제가 그저께 오후에 이제 3일 08시에 집행을 한다. 그걸 놓고 이제 본청 그리고 서울청 그다음에 이제 이쪽 경호처에서는 경호처의 이제 간부들 긴밀하게 긴박하게 오가면서 하는 거를 첩보로 듣고 이제 제가 대표님께도 미리 조용히 비밀리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러면서 이들이 상당히 많은 시뮬레이션을 하고 밖에 있는 그 유튜버를 포함한 극렬 그 윤석열 지지 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먼저 길을 트고 하는 것까지 다 시뮬레이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이들의 격렬한 저항을 예상 못했을 리 없고 돌발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처한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는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제 서로 원칙적으로 가졌던 건 예를 들어서 총격이라든지 어떤 우발적 돌발 상황 이런 건 만들지 않는다라는 건 양쪽에서 분명히 공감대가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일반 직원이 와서 들어놓고 막 인해장막을 치고 거기서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른다고 해서 철수한다? 저는 내일부터 다시 집행하는 거 거의 쉽지 않다고 봅니다.